자, 안녕하세요. 멤버십 구독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일요일 날 좀 미팅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한 주 빠졌는데, 오늘 다시 회계로 컨설팅 시작합니다. 자, 한스 어드바이저의 회계로 컨설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자, 넘어가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원가입니다. 원가. 제가 얘기하는 관리회계, 이제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이 관리회계 시작인데 이게 원가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고 일반적으로 이래요. 우리나라의 그 회계 개념에서 그 재무회계, 뭐 이렇게 세무회계 이런 개념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상기업, 그러니까 도매기업 위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책들이 나와요. 뭐 해설서도 그렇고 대부분 상기업, 그러니까 도매 상할 때 상기업이고 원가는 원가는 도매 쪽에는 거의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어, 매입 원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판관비예요. 근데 제조는 이게 좀 다르죠. 제조에만 들어가는 원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가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나 멤버십 여러분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크레탑이나 뭐 세무조정계산서 혹은 뭐 기교식 재무제표를 받아보시면 상기업들은 원가 명세서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제조업체만 원가 명세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판매 관리비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판매 관리비도 신경 써야 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원가라 함은 이 한스 어드바이저의 회계로 컨설팅에서 얘기하는 원가라 하면 비용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컨설팅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원가를 모르면 CEO 하지 마라 하시면 회사 망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원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원가를 대부분 좀 뭐랄까 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짚어주시면 우리 혹시라도 제 동영상을 보시는 CEO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신다면 원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라. 왜냐하면 재무회계, 세무회계는 남이 도와주는 것을 들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원가는 대표님이 결정해야 돼요. CEO가 결정해서 돈의 사용처, 자금의 자산의 사용처를 결정하고 사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는 뭐 어려운 회계도 아니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시고 제가 지금 그 동영상으로 노션 책,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이제 올리고 있는데 그 책에도 보면 이 강력한 긴축 정책, 강력한 비용 절감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원가를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원가, 기업의 돈 흐름, 기업의 자본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이런 걸 모르면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는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원가를 모르면 시유하지 마라. 소제목 들어가면 오늘 변동원가, 고정원가 오늘부터 한 세 파트 할게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알아야 한다. 원가 배부가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거의 읽는 수준의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단 나니까 원가 배부를 이해해야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표준 원가, 실제 원가 이거 뭐 적용하는 중소기업 본 적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손익분기점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강조하는 공헌이익이란 개념을 얘기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규모가 생기면 이제 예산 수립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예산 수립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원가를 모르면 CEO하지 마라. 회계로 컨설팅 파트 5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원가 중에 우선 알아야 되는 게 원가가 분류가 엄청 많아요. 뭐에 의한 분류, 뭐에 의한 분류. 근데 이거를 제가 원래 기존 강의 노트에는 이게 있는데 굳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그것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헷갈리기만 하고.
최소 이건 알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를 알아야 되고요. 우선 원가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원가는 돈으로 평가가 돼야 돼요. 즉, 요 화폐 가치로 평가가 돼야만이 원가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를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원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투입되는 경제적 자원을 자, 여러분들 생산하다 보면 공기가 필요할 수도 있죠. 있어요. 무슨 제품을 생산할 때 공기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는데 공기를 우리가 경제적 자원이라고는 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원가가 아니에요. 물, 물은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수도, 상수도 요금 들어가잖아요. 그건 경제적 자원이죠. 이런 경우는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자원을 화폐 가치로 평가한 것을 원가라고 합니다. 원가를 분류해 보면 자산, 비용, 손실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원가는 여러분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얘기 혹시 기억나시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자, 제가 빵을 1,000만 원어치 만들어 놨어요. 이걸 1,500만 원에 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이 원가인데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이때는 우리가 자산으로 봐요. 그래서 수익 획득에 사용되지 않은 원가. 지금 1,000만 원은 수익배 그게 아직 창출이 안 됐잖아. 1,500만 원이 안 들어왔잖아. 세금 계산서를 안 끊었잖아. 그렇죠? 이건 자산입니다. 우리가 이걸 재고 자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익 획득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원가를 재고 자산.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현금주의 입장에서 보면 돈은 이미 들어간 거예요. 드디어 팔았어. 드디어 팔아서 1,5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어요. 이러면 드디어 원가로 인식이 됩니다. 즉 비용 인식이 돼요. 이거를 수익 획득에 아직 사용이 아니고 사용된 원가. 요거 팔라. 그리고 날려버립시다. 쭉 날라가고 수익 획득에 사용된 원가. 이걸 우리가 매출 원가 비용이죠. 이도 저도 아니야. 빵이 그냥 썩었어. 썩었어. 썩어서 자산도 아니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빵에 곰팡이가 펴가지고 팔 수가 없어. 수익 획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멸된 원가. 원가성이 없는 뭐 재고자산 감모 손실, 평가 손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은 손실로 봅니다. 자, 원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참고로 변동 원가는 있잖아요. 생산량에 따라 비례해서 증감하는 거.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줄어들고. 이런 걸 우리가 변동 원가라 그래요. 변동 원가도 구분을 하면 순수 변동 원가가 있고 준변동 원가가 있습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다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프 그려가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고정 원가,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들어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공장을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이라면 임대료는 회사가 쉬어도 그렇죠? 쉬어도 계속 들어. 그렇죠? 예를 들면 임대료가 500만 원이야. 생산 일을 하도 안 하지만 500만 원 줘야지. 생산 안 한다고 그 건물주님한테 가가지고 생산이 없어서 임대료 못 드려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중에 그냥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금 중도 고정원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임금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일이 많아져가지고, 뭐야, 일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우리 뭐야, 추가 수당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에는 좀 원가 좀 늘어나죠. 고정원가지만. 그래서 그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준고정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장 지우고. 자, 여기는 쉬워. 여기는 이렇게 그 원가 중에 이렇게 뭐랄까 그 개념을 설명하는데 쉬워. 다음 뭐 그 다음 시간부터 막 들어가면 머리 빠개집니다. 저도 이걸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한 걸 다시 공부하면서 우리 멤버십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해야 되는데 어우 머리가 저도 지끈지끈 거릴 것 같아요.
어려워요, 다음. 어렵더라도 이해하시고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장. 원가를 알아야 가격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하지. 내가 얼마에 만들어서 얼마에 팔 거야.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감으로 하거나 혹은 이럴 수 있어요. 100원에 만들었는데 90원에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90원에 팔 것이냐, 버릴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90원에 팔면 10원을 손해보는 것이고, 버리면 다 100원을 다 손해보는 것인데, 이런 게 아주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기회 혹은 뭐 회사의 어떤 이미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그래서 원가에 대한 개념은 잘 알아야 되고 원가를 알아야 최소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보세요. 자, 재료비가 100만 원 들어가고 노무비가 50만 원이 들어가고 경비가 200만 원. 우리가 이걸 제조 간접 원가라 그러는데 그게 뭐 200만 원 들어가고 음, 그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가 50만 원 들어가고 목표 이익률이 10%예요. 목표 이익률이. 이거 나중에 이제 목표 이익률 개념도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팔거나 하면 경영을 하면 목표 이익 금액도 필요하고 이익률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목표 이익률. 어쨌든 목표 이익률이 10%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직접 원가가 150만 원. 참 여기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간접 원가와 이렇게 이제 직접 원가 이렇게 요 부분이 겹치잖아요. 노무비에서. 그러니까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간접 원가인지 직접 원가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원가 세부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겹치기 표시한 거니까 굳이 의미를 두지 마시고 왜 겹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원가가 150만 원이고 간접 원가가 250이에요. 다 합쳤더니 이게 이제 350만 원입니다. 직접 원가, 간접 원가를 합치니까 400만 원인데 뭔 350만 원이야? 이 간접 원가 개념에서 좀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숫자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제조 원가가 총 350만 원이 들어갔어요. 판매 관리비가 5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원가가 400만 원이면 이익률 10%에서 440만 원에 판매한다. 이런 어떤 테이블이 있어야, 이런 테이블이 있어야 대표님들께서, 아, 내가 제품을 만들고 내가 어떻게 판매를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가를 알아야 가격 결정을 할 수 있고, 비로소 음, 내 제품의 영업에 대한 것들, 경영에 대한 어떤 수익 창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강의 끝냈는데 또 얘기하고 있네.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직접 원가네, 간접 원가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판관비도 살짝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자꾸 뭐 알러지가 생기나? 간지러워서. 자, 다음 장은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강의 안내 좀 해드리고, 멤버십 강의를 이렇게 좀, 그, 분기 단위로 해서 3개월치를 좀 공지를 해드리고, 내용들을 해드리는 게 좀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 혹시라도 또 뭐,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흉측한 사진을, 이 흉측한 사진. 야, 이게 제가 이 사진 찍은 지가 벌써 4, 5년 된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뭐, 별로 이렇게 늙어 보이지 않죠. 7월에 준 강의는요, 강의 주제는 시스템 경영 지원 컨설팅 제안서. 최근에 제가 2차 미팅 하는 거
제안서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땡땡 업체에 제안서를 넣고 계약을 확정을 했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대표님이 325에 걸려. 그래서 12월이 돼야 325가 해제가 되시는 시점이라. 그래서 뭐 전 그렇습니다. 대표님께. 그러면 일을 시작하고 해드릴 테니까 실비만 먼저 좀 들어가실 거 좀 들어가시는 거 좀 내시고 그 이후에 이제 12월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확정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간 제안서인데 좀 깔끔하고 제안 내용들을 뭐 거기에는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게 뭐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는지를 안내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제안, 업체의 새로운 제안,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새로운 제안들은 제가 중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가지급금을 이게 우리가 매우 큰 가지급금 해결하는 건 쉽지 않은데 한 5억 미만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큰 것들을 제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우리 거래처 제조업체들 특히 건설업이 아니고 제조업체들 가면 5억 미만 가지금 있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냥 그거 안고 가는 데들이 있는데 그거 좀 뭐랄까 좀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들. 그래서 강의 주제는 가지급금 끝장내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실제 주제는 뭐냐면 하면 되는 솔루션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솔루션이 있어요. 이걸 분류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어떤 판례가 필요하면 판례도 얘기해드리고 방법도 얘기해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강의는 8월 9일 날 할게요. 8월 초는 휴가 기간이실 테니까 이건 2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은 당연히 무료고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10만 원 강의로 보내주시면 중강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에는 제가 노션으로 하는 고액 자산과 자산관리 템플릿 사용법 지금 만들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는 돼야 이제 저도 강의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강의 일자는 9월 5일 날, 이건 1시간이면 될 거예요. 당연히 강의 멤버십 무료.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5만 원 주시면 되고, 템플릿은 멤버십 여러분들은 10,000원, 구독자 여러분들은 5만 원.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변동이 있으면 변동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7월 강의는 7월 4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6월이 이제 하루 남았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 한 달 노력하신 좋은 결과 이루시면서 유종의 미 거두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줌이 요게 잘 안 떠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